할렐루야. 파키스탄과 지금 파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라호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이 도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여정이 끝난 직후에 주님께 러시아 여정을 평가해 달라고 묻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 러시아 땅들에 이렇게 영적인 깃발들을 하나하나 세워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지난 한 20년 가까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한 그 땅의 부르심의 깃발들을 이렇게 세워온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여정을 주님 안에서 했구나, 이러한 깃발들을 꽂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뭘 또 보여주셨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땅들, 그러한 깃발들을 세워야 할 땅들, 아직 남아있는 그 땅들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때 남아있는 땅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들이 더 견고한 진들이 위치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으로 남은 여정이 더 쉽지 않겠구나 라는 부담도, 영적인 부담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 곧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직후에 어떤 일정 때문에 대만을 가게 되었고, 대만 일정 마친 다음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다시 빼서 스케줄을 또 따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에스더라는 대만 자매라는 선교사인데, 그 자매하고 또 다른 선교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어요. 에스더, 너 결혼할 거야? 라고 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지금 여차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에 와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혼식에 와서 영적인 커버링이 되어주고 이 결혼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그 초청장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파키스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가 라호르라고 알려졌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라호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파키스탄에 들어갈 준비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아주 재밌는 물건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이제 예배실에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북이 2개가 있었어요. 이 젬베 같이 두드리는 거. 우리는 다른 북 2개가 있어서 그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 2개는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 통해서 그걸 이제 팔려고 당근에 내놨어요. 근데 내놓고 나서 며칠 지난 상태가 이제 오늘인데, 오늘 어떤 분이 연락이 왔대요.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가 필요한데 혹시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개척교회시면 목사님 필요하시면 오셔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라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분이 우리 예배처소로 와서 그 북 2개를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북 2개를 이제 가져가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 간사님한테 이걸 전한 겁니다. 이걸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들 아들이 막 파키스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기념품으로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만드는 아주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설탕인 거예요. 설탕. 정제되지 않은 그 흑설탕 같은 거, 브라운 슈거인데 이거를 이제 주고 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나는 진귀한 그 땅의 산물인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주고 갔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그런 확장하심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라호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눴지만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는 일본부터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8개의 메인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는 유럽에서 유로피안 하이웨이 30번, 80번을 만나서 유럽 북부의 서쪽 끝, 남쪽의 서쪽 끝으로 이 길들이 다 연결되게 되고, 또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은 여기 이라크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그 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국엔 아시안 하이웨이가 유럽 끝까지, 아프리카 끝까지 이 길들이 다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서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으로 들어간 복음은 두 개의 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이슬람의 창이고 다른 하나가 불교의 창입니다. 이걸 아시안 하이웨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역들이 결국에는 아시안 하이웨이와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두 지역들이, 이 지역과 이 지역, 여기 빨간 선들이 다 겹쳐져 있죠. 이거를 좀 더 깨끗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1번입니다. 일본의 동경, 니혼바시에서 출발을 하죠. 규슈의 후쿠오카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부산으로 연결됩니다.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거기에서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 지나고 개성 지나서 평양 지나서 신의주에 도착합니다. 북한에서는 신의주, 그리고 중국에서는 단동이라 부르죠. 여기 신의주 혹은 단동에서 심양으로, 베이징으로, 그리고 광저우로, 난닝으로,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지나서 태국의 방콕으로 들어갑니다. 방콕에서 중부의 딱으로, 딱에서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미얀마의 양곤으로, 양곤에서 만달라이로, 만달라이에서 인도 북동쪽 끝으로 아나곤이라는 도시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들어오죠. 콜카타로 들어옵니다. 콜카타에서 뉴델리로, 뉴델리에서 이제 파키스탄의 라호르로 갑니다. 중요한 땅. 자, 라호르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이슬라마바드로 가죠.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이제 카불 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쪽으로 페샤와를 지나서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들어갑니다. 카불에서는 흐렛으로, 흐렛에서 이란으로 들어가서 이란의 테헤란으로, 테헤란에서 북서쪽 끝지점에서 이제 터키로 들어갑니다. 터키의 앙카라로 들어가고,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로피안 하이웨이 80번을 만나죠. 80번을 만나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에 가고, 크로아티아에서 바다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스페인, 그리고 끝에 포르투갈까지 길이 연결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2번,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있는 덴파사르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바섬을 지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나서 태국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1번이랑 만나요. 여기 지점이 태국에서 한 120km 북쪽으로 운전하고 나온 지점인데, 여기 이름이 빵파인 혹은 빵파한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여기에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 400km를 같이 씁니다. 딱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치앙라이로 올라갑니다. 치앙라이에서 이제 미얀마의 컨텅이라는 도시로 가고, 여기에서 만달라이로 와서 다시 1, 2번이 만납니다. 여기에서 길을 계속 공유합니다. 인도의 아나곤이라는 곳으로, 북동쪽 끝이죠. 인도에. 그리고 다시 방글라데시 다카로 같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2번은 네팔로 들어갑니다. 방글라다하를 통해서 네팔 남부로 쭉, 왜냐하면 북쪽에는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죠. 카트만두는 산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팔의 남쪽을 쭉 훑으면서 길이 지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인도의 뉴델리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1, 2번이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라호르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파키스탄 남쪽으로 수쿠르로 내려오고, 다시 왼쪽에 타프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란으로 들어간 길은
테헤란 남부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하마단을 지나서 이라크의 중북부 쪽으로 이 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3번입니다. 울란우데, 러시아의 울란우데에서 출발을 하고 몽골을 지나서 천진으로 내려옵니다. 중국의 천진. 여기서 상해로 내려오고 상해에서는 쿤밍으로 들어오고 쿤밍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치앙라이로. 이 길이 탈북민들이 많이 쓰는 그 루트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태국에서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북쪽의 치앙라이, 남쪽의 딱 이 지점 중간에 있는 이 땅, 치앙라이라는 땅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하이웨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은 있지만 세 개가, 아시안 하이웨이 세 개가 1번, 2번, 3번이 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교차되고 갈라지는 지점. 그래서 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예전에 태국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자, 아시아나의 6번 부산 광복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7번 국도 시작점에서 아시아나의 6번이 출발을 합니다. 울산, 포항, 울진, 속초, 뭐 이제 고성 이렇게 지나서 북한의 김책, 그리고 나진선봉, 북한 쪽에서 나진선봉,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핫산을 지나서 우슈리스크까지 이 길이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하얼빈, 치치하얼, 만조리를 지나서 다시 러시아로 나갑니다. 러시아의 치타로 나간 다음에 여기에서 울란우데로 다시 연결되고 울란우데에서는 이르쿠츠크로 가고 이르쿠츠크에서는 노보스비르스크로 가고 노보스비르스크에서 카자흐스탄 북부를 뚫고 다시 러시아 쪽으로 나와서 우파라는 도시에서 모스크바로 일이 들어갑니다.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모스크바에서는 다시 유로피안 하이웨이 30번을 따라서 벨라루스로 내려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폴란드, 벨라루스부터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까지 이 길이 끝까지 유럽의 북유럽의 서쪽 끝까지 이 길이 연결됩니다. 자, 오늘 이제 라호르와 관련해서 이제 4번. 이 4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보스비르스크, 이게 여기가 노보스비르스크인데 이르쿠츠크에서 쭉 이제 시베리아, 여기서부터 계속 시베리아인데 노보스비르스크라는 뜻은 새로운 시베리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4번이 출발을 하는데 이 4번 길이 먼저 몽고로 들어갑니다. 몽고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수도는 여기 약간 위에 있어요. 울란바토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울란바토르 밑에 울란 뭐라 하는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 들어가고 이 지점에서 중국의 신장, 신장의 중심 우르무치로 이 길이 연결됩니다. 우르무치에서 쿠얼러, 쿠오츠, 아크수를 지나서 카스로 이 길이 오게 되고 카스에서 이제 여기가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여기가 타지키스탄,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파키스탄인데 이 지점으로 여기 지점, 여기가 타슈쿠르간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의 가장 서쪽 끝의 변경 도시예요. 여기로 와서 이 길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더 내려와서 라호르까지 이 길이 연결되는 겁니다. 라호르까지.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 라호르에서 다시 한번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두 개가 만나는 곳은 몇 곳이 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가 세 곳이 만나고 교차되는 곳은 두 곳밖에 없는데 이 첫 번째 아시안 하이웨이 세 개가 교차되어지고 갈라지는 길, 여기는 치앙라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치앙라이라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1, 2, 3번이 만나지고 교차되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라호르에서는 이 1번, 2번, 4번이 한 지점에서 한 점에서 다 만나지고 여기에서 다 길들이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호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라호르에서는 다시 아시안 하이웨이 2번과 같이 수쿠르로 내려오게 되고 수쿠르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서 카라치,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죠. 항구로 치면 부산 같은 카라치로 이 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 카라치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떠났다가 인도 북부에서 이 전쟁을 치게 되죠. 그 전쟁 진 장소가 여기 라호르 쪽입니다. 그리고는 패퇴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군사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육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지금 2번 길이죠. 놀랍습니다. 지금의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을 통해서 다시 이란으로 수산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영어로는 수사, 거기로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 반은 지금 카라치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로 수산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이 바닷길과 이 내륙길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길들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길들이 현대의 아시안 하이웨이 2번과 4번 길로 다시 더 커지고 넓어지고 빨라진 겁니다. 또 이 라호르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1번, 2번, 4번이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유럽으로 가는 길과, 하나는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라호르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유럽으로 가는 길하고 아프리카 가는 길은 내륙길이잖아요. 내륙을 가는 길인데 이 4번은 바닷길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륙길과 해양길이 역시 만나고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3개가 1번, 2번, 4번이 만나고 갈라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길과 유럽 쪽으로 가는 길은 내륙길인데 4번은 해양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륙길과 해양길이 나누어진다. 중국에서 예전에 많이 말했잖아요. 1대1로. 1대1로가 1대는 해양길을 말하는 거고 1로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해양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이 4번 길입니다. 4번 길과 카라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카라치는 이미 파키스탄에 너무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과다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를 중국이 지금 100년 가까이 임차를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금 거기를 군사 요충지로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5번입니다. 상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상해에서 난닝으로 내려갑니다. 난닝으로 내려갔다가 서안으로 올라오죠. 서안에서 란저우에서 하미 투르판을 지나서 우르무치로 올라옵니다. 우르무치에서 4번과 5번이 만나죠. 근데 5번은 북쪽으로 알타이 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 중국 쪽에서는 1, 2라 부르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호르고스로 불리는 그 지점을 통해서 지금의 수도인 알마티를 지나서 여기에서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로, 수도 비슈케크로 들어가고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지나서, 그리고 종이가 발명된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다스로 들어가고 다시 서쪽으로 쭉 이동해서 투르크멘바시로 가고 여기에서 카스피해를 지나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조르지아의 수도 투빌리시로 가고 여기에서 앙카라를 지나서 이 길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죠. 근데 어쨌든 이스탄불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요한 길은 사실은 이 길입니다. 이 길. 5번 길을 따라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우르무치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고속도로는
5번 고속도로가 아니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이 길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운전하고 가보면 그냥 왕복 2차선이에요. 그리고 뭐 왕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르무치에서 사본을 만나죠.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에서 노브스피르스크에 내려오는 이 길과 우르무치에서 만나죠. 이게 이제 중국 국도 317번일 건데 여기 우르무치에서 카스로 가는 이 길, 그리고 카스에서 이 타슈쿨간을 지나서 여기에서 타슈쿨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 있고 파키스탄으로 갈라지는 이 길이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국이 해양길, 그러니까 바닷길이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길을 뭐 2009년부터 수없이 다녔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여정을 했었는데 뭐 이런 기차들 타고 다녔죠. 굉장히 열악한 기차들. 그때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9년부터. 당시에는 이름은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니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후신타오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길들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열차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길들이 다 완성이 돼서 2017년에는 완공이 되었죠. 모든 길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고속도로가 지금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파키스탄을 넘어가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이 문이 중국 쪽에서는 홍칠라후라 부르는 문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쿤자라 패스라 부르는 곳입니다. 쿤자라.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패킹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거의 가장 뭐 선호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요즘에는 많이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갔을 때 뭐 2009년부터 다니면서 여기를 갔을 때는 여기는 정말 사람이 정말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은 파키스탄 쪽으로 건너와서 여기에서 중국 쪽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문에서 보면 이 문에서 한 30m를 걸어 나오면 이러한 이제 딱 그 경계석이 있고, 여기는 지금 중국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돌의 뒷면에는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으로. 그래서 이쪽은 이제 파키스탄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중국이 고속도로를 놓고 여기 끊겨 있잖아요. 파키스탄은 고속도로를 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라호르와 만나지는 겁니다. 자, 아시아나의 7번입니다. 7번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카자흐스탄의 옛날 수도죠. 알마티에서 바로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이 아니라 오시로 남쪽에 있는 주요 거점입니다. 키르기스탄의 오시로 내려오고, 오시에서 재밌게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들어갑니다. 타슈켄트에서 다시 타지키스탄의 수도 타지키스탄의 수도가 베스인데 어쨌든 이 수도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로 내려오고, 이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 여기 남쪽에서 다시 파키스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로 카라치까지 이 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아시안 하이웨이 4번과 7번은 각각의 장소를 지나서 결국에는 파키스탄의 카라치로 이 길들이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다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시안 하이웨이 8번입니다. 8번은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에서 한 700km 더 북쪽으로 가면 핀란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인트피터스버그, 생테페테르부르크, 그 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700km 내려오면 이제 모스크바죠. 모스크바에서 다시 아까 말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로 들어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바로 이란의 그 하마단 근처로 이 길이 내려옵니다. 아스파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테헤란으로 내려오게 되고 테헤란에서 예전에 수상궁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의 반이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그때 도착했던 수산궁, 수사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 길이 최종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라호르이기 때문에 다른 길들을 내려보자면 사실 근데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6번 선상에 지금 3번, 여기 4번, 그리고 7번, 8번이 여기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다 달려있는 거예요. 6번이 이 네 개, 남쪽과 북쪽,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는 이 네 개의 길을 러시아를 통과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출발하는.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을 꼽으라면 6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이 중요하지만 1번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돌리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고 그리고 이방에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6번 길입니다. 참 감사하고 참 놀랍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1번과 6번이 다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다 퍼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부흥이 곧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이 싱가포르 지위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땅값이 오르게 될 것이고 직업들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류와 관련해서. 자, 어쨌든 6번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 길이 풀어질 때 중국의 5번 길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우고 7번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길들만 남는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2번, 3번이 아까 방콕 위에 올라가서 치앙마이 쪽에서 만난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지점을 꼽으라면 한 도시 안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3개 1번, 2번, 4번이 만나는 라호르입니다. 오늘은 라호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3번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슬림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주시고 이제 무슬림권으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 무슬림권에도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가게 하신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어떤 통계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의 인구도 인도네시아만큼 많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파키스탄 국기가 초록색과 흰색이 있는데 초록색이 한 80%를 차지하고 그 안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그려놨죠. 그게 이제 이슬람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 20%는 흰색으로 남겨놓단 말이에요. 그 흰색 의미는 우리는 이 여백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파키스탄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20%의 영역을 남겨두었다라고 국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뭐 인도네시아만큼 광범위하진 않지만 파키스탄에도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넘어가 아프가니스탄에는 완벽한 무슬림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지면 바로 죽입니다. 근데 국경 넘어와서 아프가니스탄 내려오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유해진다. 그래서 무슬림권의 견고한 진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주셨던 첫 번째 나라가 인도네시아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나라가 라호르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부터 그리고 내년 1월 16일까지 한 22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라호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대만의 우리 선교학교 졸업한 우리 에스더 자비랑 선교사 이제 결혼식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파키스탄에는 그 전통 결혼식이 3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통 결혼식 3일간 참석해서 결혼에 축복하고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영적인 커버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커버링을 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 결혼식 전에 한 일주일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말미를 잡아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성령께서 그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음성 주실 때마다 그 음성에 따라서 뭐 다른 주요한 거점들을 방문하든가 아니면 라오르에 머물면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2번, 4번이 교차되는 한 지점이 있을 것인데 그 지점에 가서 쇼파를 불고 나팔을 불고 예배를 해서 그 땅에 묶여있는 부르심이 풀어지는, 그래서 부르심의 깃발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여정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결혼이 결렬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서, 특히 에스더는 그 대만으로부터 시작된 그 긴 여정에서 오키나와와 대마도까지 대만의 영적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축복해주는 거, 그리고 3일의 결혼식, 그 결혼식을 통해서 에스더의 결혼식을 3일간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파키스탄의 문을, 특별히 라호르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에스더를 축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정을 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고, 아니면 내년 1월 6일쯤에 파키스탄에 들어와서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 3일간 이어지는 전통 결혼식 그걸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다른 주요 거점들 한번 돌아보고 1월 16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1월 17일 날 한국의 인천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급속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너무 빨리. 중앙아시아, 러시아가 끝난 직후에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빨리 급하게 들어가야 될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쉬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